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해 운세가 너무너무 궁금해 하셔서 많은 곳에 가서 상담도 의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본인의 사주 구성만 보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의를 해오세요. 그래서 진짜 일간을 보고요. 그 일간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모님들 참고하셔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갑자일주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갑자일주가 이민년 2022년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일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오행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합을 해서 뭐가 바뀌고 각자의 육친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따로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일간은 사주 주인공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런 기륭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갑자일주가요, 이민년을 만나면요, 갑자일주의 갑목과 이민년의 임수를 먼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천간과 천간의 비교를 하는 건데요, 갑목이 임수를 만나는 것은 편인입니다. 음양이 같고요, 생해주는 수생목 해주는 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인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편중된 도장, 지극히 편애하고 치우치게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힘을 얻는 겁니다. 사주가 강해 있을 때는 도와주는 편인은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주만 놓고 봤을 때 편인이라는 것이 왔다는 것은 좋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인이 오면요, 특수하고 전문적인 일의 성과를 나타내기 쉬워요. 특수한 분야의 이해력이 넓어지고요, 습득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이 발달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편인은요, 전문가의 별이라고도 하잖아요. 특별한 거, 특수한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년은요, 임수가 임목을 달고 오죠. 임목은요, 갑자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비견입니다. 비견을 달고 있는 편인이라는 거예요. 갑목일간은 자신감이 생기고 독자적이고 주관적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자기만의 신념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면 너무 고집을 피우겠죠.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편중된 생각, 편중된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주 자체에 식신상관이 없어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활동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활동력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요, 갑목일간 목생화 하니까 병화나 정화가 식신상관이에요.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병화나 정화가요, 이민년의 임목을 보면요, 장생지예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행동력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주 원국에 식신상관이 없어도요, 이렇게 이민년이 오면요, 갑목일간은 식신상관이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행동력이 커져요. 화와 토는 화토 동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재성은 화생토 하니까 토가 재성이죠. 이 토 재성도 마찬가지로 갑목일간한테는 장생의 위치에 들어갑니다. 을 달고 있는 일간들은요, 이민년에는 임목을 보기 때문에 활동력은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상으로 봤을 때도요, 갑목이 임수를 만나는 것은 바닷가의 소나무, 내가 경치가 좋은 물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사주 전체를 봐서 인수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간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갑목이 임수를 보는 것은 풍경이 근사한 거고요, 짝을 만나는 거와 똑같아요. 이때는 갑목이 임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물에 비춰지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 이민년은요, 임수 자체가 임목을 만나는 것은 이 병재 기운이거든요. 차분하고 사색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편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편인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차분하고 생각하고 사색할 수 있는 기운의 편인을 만난다. 같은 편인이라도요, 무엇을 달고 있는 편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민은요, 임목을 달고 있는 임수거든요. 그래서 갑목에게는 임목, 비견을 달고 있고 또 병지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런 이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편인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님들이 운세를 볼 때나 아니면 어떤 육친과의 조화를 해석할 때도요, 이렇게 12운성의 조화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갑자일주가 임년을 만나면요, 갑자일주에게 있어서 정화가 되는 상관이 있어요. 이 상관은 기운을 누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낭비를 하거나
쓸데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면 범법 행위를 하는 거, 약간 못된 짓을 할 수 있고 또 트릭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정임합으로 임수가 와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민년에 임수가 와서 정화를 정임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을 좀 잡아준다는 거죠. 경거망동하거나 헛불른 행동, 실수하는 것을 잡아줍니다. 갑자일주에게 이민년이 오면요, 차분해지는 기운이 온다. 행동력은 많이 좋아지지만 함부로 나대거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상관을 잡아주기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잡아가요. 나름대로 알차게 알뜰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경금 칠살이 온다고 해도요, 금생수, 이렇게 임수를 만났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금생수 해주느라고 이 간목을 극하러 오질 않아요. 이민년이 오는 것만으로서 간목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이민년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인수가 나쁜 역할을 할 때, 이 갑자일주가 원국 자체에 비견이 많거나 인수가 많거나 해서 좀 신강한 그런 사주라고 하면, 임수가 오면은 밥을 많이 먹었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안으로. 그럴 때는 욕구불만이 나타나고 짜증을 많이 내고 뭔가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 않게 되죠. 게으르다. 이 갑자일주가 조금 신강할 경우에는 편인을 만나면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먼저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일주만으로 봤을 때 이민년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간목이 이민년에 비견을 달고 있는 임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이민년의 임목은 천간의 임수로부터 힘을 받은 그런 임목이에요. 기운이 좋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그런 운이거든요. 파트너나 동료의 운이 좋아지는 해입니다. 평상시에 동업을 하거나 남들에게 의논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도요, 이민년에는 도움을 청해도 좋고요, 또 도움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일주의 간목과 이민년의 임수와 이렇게 천간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일주의 간목이 이민년의 인목을 만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갑자일주의 자수와 이민년의 인목을 보는 거예요. 자수가 인목을 만나는 것은요, 이제 밤을 지나서 아침이 온 거예요. 희망을 뜻하고 있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꾸 새로운 기획을 한다, 창작을 한다, 도전을 한다, 개업을 한다, 어딘가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기운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요, 이민년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꿈틀거리게 됩니다. 여기에 간목이 잘 자랄 수 있게 태양의 기운이 있으면 좋아요.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요, 이민년의 인목 안에는요, 지장간에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목을 만나면 단순하게 비견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따사로운 햇살도 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일주가 이민년에는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단편적인 거지만, 조금 좋은 운이 될 거다, 나쁜 운이 될 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강하다 신약하다를 몰라도요, 그 12운성에 이 인목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시면 돼요. 간목일주에 식신상관은 병화하고 정화입니다. 병화하고 정화가 인목을 만났을 때 에너지 크기가 장생지죠. 그리고 관을 뜻하는 금, 경금과 신금은요, 인목을 만나면 절지 태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운이 별로 안 좋거나 자식이 감기라도 걸리고 잔병치레도 하게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 내 위치가 조금 위축될 수가 있어요. 심하면 그만둬야겠다,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태지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절태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남자운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조직에 속한 기운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남편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직장일, 조직에서의 위치가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일간에서 봤을 때 2022년의 운을 볼 때는요, 각자 만나는 육친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12운성의 에너지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 이민년의 운세를 잘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정리해 놓은 내용은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돼요. 블로그에 일간별로 2022년 이민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